현미밥을 먹는데도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식을 한번 로 바꿔보라.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대사 속도를 바로잡는 주식으로 권장드립니다. 현미를 먹으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발화 생현미에 대해서요. 원장님, 발화 생현미가 좋다는데 그냥 현미밥이랑 뭐가 다른가요? 발화 생현미도 같은 현미인데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쌀인데 왜 몸 반응이 다를까요? 핵심은 상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요,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대사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미밥 먹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현미밥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당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현미를 막 바꿨는데 체중조차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미 자체를 좀 의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미의 상태, 어떤 상태를 우리가 먹느냐의 문제죠. 같은 현미라도 익힌 현미밥이라든가 제가 이야기하는 발화현미, 또 발화생현미,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는 흡수 속도와 우리 몸의 대사 구조입니다. 익힌 현미밥은 열을 가해서 전분이요, 호화라고 하는데 팽창된 것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화 요소가 접근이 상당히 쉬워지고 흡수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혈당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올라갑니다. 현미라고 해도. 그래서 흰쌀보다는 조금 좋지만 혈당 상승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발화 생현미는 통곡물보다는, 이게 곡물이라기보다는 생채소에 가깝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고 전분 구조가 일부 분해되고 또 가바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즉 발화는 단순히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대사의 부담이 덜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발화 생현미는요, 혈당 상승이 정말 완만해요. 인슐린 자극이 상당히 낮습니다. 같은 현미지만 소화와 대사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곡물이 발화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구들을 보면 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전분 일부가 분해되고 가바 성분이 증가하고 이런 변화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식품과학학술지인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 연구에서도 발화 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생리활성 물질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과 가바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발화는 단순히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대사 구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60대 남성분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고 또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이미 이제 밥도 완전히 바꾼 상태였죠. 근데 이분이 원장님, 흰쌀은 전혀 안 먹어요. 현미밥만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복혈당은 계속 115에서 120 정도를 왔다 갔다 했고 식후에는 막 졸리고 식곤증이 좀 심했죠. 아랫배는 계속 나오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식단을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현미밥을 발화 생현미로 한번 바꿔보자. 발화시켜서 한번 먹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식사 방법도 조금 바꿨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식사 전에 그 생채소를 좀 충분히 먹고 들어가자라는 거였죠. 밥은 현미밥 대신에 발화 생현미. 한 끼에 이것은요, 한 70g 내외 정도 드시면은 충분히 공복을 채울 수 있고요.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발화 생현미를 먹게 되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씻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원장님, 밥은 그대로 먹는데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검사를 보니까 공복혈당이 95 정도에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졸림도 상당히 감소했고 복부둘레도 많이 감소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탄수화물을 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미의 상태를 그냥 바꾼 것입니다. 같은 곡물이라도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대사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내 안에 의사를 깨운다라고 하는 자연식품의 특징이기도 해요. 영양소가 9가지가 균형 있게 살아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발화 생현미는 어떤 음식보다 더 9가지 영양소 그 밀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9가지 영양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 플러스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 이렇게 함께 살아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흡수 속도는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게 돼 있어요. 대사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가공이 진행될수록 칼로리 밀도는 높아지고 영양 밀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세포는 계속 배고픕니다. 저는 발화생현미를 단순히 좋은 곡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가 다른 하나의 음식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속도와 과잉입니다. 너무 빠르게 먹고 너무 빠르게 막 몸 안에서 흡수되고 너무 빠르게 저장됩니다. 발화생현미는 그러나 다릅니다. 오래 씹게 만들고 흡수를 좀 늦추게 되고 저장 신호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화생현미를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대사 속도를 바로잡는 주식으로 권장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을 먹는데도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식을 한번 발화생현미로 바꿔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발화생현미는 우리 몸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죠. 차이는 딱 이겁니다. 효소 활성, 흡수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혈당 곡선의 안정, 장내 환경, 영양 밀도의 구조에서 훨씬 현미밥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끓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형태와 상태를 바꾸는 것, 그게 대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소화가 약한 사람은 현미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요즘요 상원장의 집, 저 상원장과 함께 자연치유 하루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현미가 좋다고 해서 막 먹었는데 속이 너무 더부룩해요. 막 가스 차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설사가 오기도 하고요.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현미가 안 맞는 체질인가 보다. 아닙니다. 현미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오늘은 현미를 약이 되게 먹는, 나한테 잘 맞게 만드는 5단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미는 밥이 되기도 하지만은 발화생현미로 먹게 되면 가장 영양소가 이 균형이 딱 잡힌 하나의 채소가 되기도 합니다. 섬유소가 아주 풍부하고 또 미네랄이 많고 또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이런 작용도 하고 또 효소가 또 살아있고 또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곡물이며 채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요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약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 또 좋지 않으면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상 분비가 약한 분, 장 기능이 떨어진 분, 항암 치료 중인 분, 큰 병 후에 회복 단계에 있는 분, 또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 고령자 이런 분들한테는 현미보다는요 섬유질이 좀 제거된 백미가 더 좋은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가 좋으냐 백미가 좋으냐라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은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현미를 먹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단계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하나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미의 첫 번째 단계는 현신입니다. 이 현신은 위장이 극도로 약할 때 사용되는데요. 현신은 현미를요 까맣게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툭툭 튀어서 막 갈라집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좀 끓여서 한약같이 달인 물입니다. 한약을 짜듯이 삼배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짜가지고서 맑은 미음만 먹는 거예요. 이건 뭐 밥도 아니죠. 하지만 식사를 못할 때 먹는 하나의 회복식이 됩니다. 중병 이후에 큰 병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장이 거의 멈춘 상태일 때 식사 대신은 장을 깨우기도 하고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현신은 소화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 유지와 회복 기반을 확보하는 자연의 약입니다. 이것을 공복에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와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링게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임상에서 이 방식으로 회복되는 사례를 정말 여러 번 보았는데요. 결국 치유의 문을 여는 첫 단계 음식으로서 이건 바로 현신입니다. 현미 두 번째 단계는
현미 크림 스프입니다. 스텝 2죠. 예, 현미 크림 스프는 위염과 위궤양, 뭐 12단계양 이런 곳에 회복 단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밥이죠. 이것은요, 현미를 곱게 갈아서, 아주 곱게 갈아야 됩니다. 방앗간에서 갈아야 돼요. 곱게 갈아서 부드럽게 아주 윤기 돌게 끓여서 만든 크림 상태의 스프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이 단계에서는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뭐 십이지장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바로 현미밥부터 시작하면은 위장이 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미 크림 스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크림 스프는 위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위점막에 상처난 염증이 있는 그 세포의 재생작용에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소화효소 분비를 또 훈련시켜주기도 합니다. 소화기는 일종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미 크림 스프는 소화기의 충분한 훈련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현미의 세 번째 단계는 현미죽입니다. 현미죽은 회복에서 소화기 적응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죽 단계에서는 씹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꼭꼭 씹으면 위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단계이기도 하죠. 이때 꼭 기억하세요. 침이 바로 천연 소화제입니다. 이 침 속 아밀라제가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현미는 소화하기 어려운 곡물입니다. 이 단계는 결국 현미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현미의 제4단계, 스텝 4는 현미밥입니다. 처음부터 100% 현미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미와 현미를 처음에는 7대3,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5대5, 3대7, 다음에 현미밥 100%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충분히 불려서 압력 조절도 잘하고 충분히 씹는 겁니다. 씹을수록 침 효소가 분비되고 포만감이 또 올라오게 되고 혈당 곡선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발화 현미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고 전분 구조가 일부 분해되고 소화 흡수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현미의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약으로 쓸 수 있는 단계죠. 스텝 5, 현미를 물에 충분히 불린 발화 생현미죠. 이것은 장과 대사를 안정시키는 곡물이자 최고의 채소입니다. 물에 불려서 최소한 12시간 정도 혹은 24시간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발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고 전분 구조가 일부 분해되고 아미노산, 가바라고 하죠. 이것이 또 증가하고 소화 부담이 낮아집니다. 발화 생현미는 소화기가 충분히 적응된 분들에게 권하는 최고의 대사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래 씹어야 하는데요. 은은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생식이 아니라 대사의 속도를 가장 안정시켜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현미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장 상태에 따라서, 소화 수준에 따라서 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병을 치유하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현미는 그냥 먹으면 탈이 나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최고의 자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오랜 기간 동안 깨달은 것은요, 현미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할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발화 생현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몸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현미는 안 맞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화기 상태에 따라서 먹게 되면 몸은 적응합니다. 그게 자연의 방식입니다.